신동댕동 신동입니다. 지금 비전 프로 말고 다 관심 없는 거 알고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줘요. 당연히 샀지. 몇 개 샀는지. 자, 미국에서 저희가 부탁을 해가지고 구입하고 가급적 빨리 받아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오늘은요 2024년 애플의 첫 봄 이벤트가 곧 다가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어떤 것들을 기다릴 만한지, 올해 주목해봐야 할 변경점들은 어떤 것들이 예상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시죠. 당연한 수순에 의해서 아이패드 에어는 M2 칩셋을 내장한 채로 마이너한 업데이트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잖아요. 아이패드 에어는요, 티어로 따져보면 아이패드 프로 바로 아래 위치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둘을 구분짓는 하드웨어 요소 중 하나가 한 세대씩 칩셋 적용이 늦다는 점이죠. 아이패드 프로가 M2 잘 써먹었잖아요. 이제 아이패드 에어에게 물려줘야죠. 요 시점이 딱 적당한 시점이라는 거죠. 당연한 변화 말고 이번에 좀 재밌게 지켜볼 만한 관전 포인트. 아이패드 에어 사이즈가 10.9인치와 12.9인치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가능성이에요. 확실한 거 아닙니다. 아무튼 아이패드 프로와 구분짓는 가장 큰 요소가 이 칩셋과 사이즈였잖아요. 이 중에서 사이즈를 통한 구분은 뭔가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나 봐. 대화면 아이패드 에어에 대한 신뢰성 높은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최신 규격 지원하고, 그리고 카메라 모듈 변화에 따라서 디자인 일부 변경은 있을 수 있지만 획기적인 외관의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여요. 그렇다면 M2 아이패드 에어는 누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솔직히 저는요, 지금의 M2 아이패드 프로의 용도를 전부 다 흡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그러니까 우리들 대다수는 이 이상의 아이패드가 필요할 일이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아이패드가 뭐해? 넷플릭스 뭐. 이전에는 적어도 사이즈라는 취향의 요소가 있었단 말이죠. 이것마저 사라지게 된다? 그렇다면 사실상 아이패드 에어는 태블릿 시장 내에서 최상의 포식자가 돼. 근데 다만 M3가 한정적으로 지원하는 기능들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따라서 프로와 아닌 걸 구분하면 되는 거죠. 자, 뒤이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3에서 새롭게 지원하는 기능들 중에서 범용적으로 대다수의 소비자가 사용할 만한 기능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또 이게 아이패드 OS에서 완전 지원할 때까지도 이 애플 하는 거 보면 항상 시간이 걸려요. 아무튼간 즉 올해 아이패드 에어는 지금까지의 프로를 산다는 마인드로 가장 좋은 아이패드 사고 싶다면 이거 그냥 사면 된다는 거지. 그래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아이패드 프로가 나온다고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관전 포인트 딱 두 가지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로 M3가 들어간다는 거. 당연한 사실이 됐죠. 이 M3로 지금도 차고 넘치는 M2의 성능과 아이패드 OS의 아직은 제한적인 용도를 생각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을지. 자, 두 번째는요, 정말로 드디어 뭐냐? OLED 디스플레이! 아이패드 최초로 들어가냐? 이겁니다. 루머입니다. 예, 뭔가 존재하지 않는 그 전설 유니콘 같은 거예요. 어머, 저기 저는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새로운 M3 칩셋을 적용해서 레이트 레이싱, 하드웨어 가속으로 트리플 A 게임들 막 돌리고 3D 렌더링을 이 얇은 태블릿에서 하고 이런 건 당장은 힘들 거라고 생각하죠. 이런 생산성 작업에 있어서 태블릿의 한계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키보드, 마우스, 트랙패드를 통한 입력 방식을 굳이 바꾸면서 아이패드 프로에서도 이렇게 된다는 데에 의미를 찾기에는 그걸 참아줄 유저가 많지 않다는 거죠. 현 시점에서 제가 M3 아이패드 프로에 정말 현실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는 건요, 결국은 칩셋을 통한 전력 효율성과 성능 향상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올해 프로 모델의 화제성은 OLED 디스플레이에서 찾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가격이 정말 지금의 아이패드 프로 가격은 해자로 보일 정도로 더 비싸지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프로의 방향성은 오히려 이게 더 맞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이 왈라라 식구들 전부 ICA 인터내셔널 컬러 아카데미에서 컬러 그레이딩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때 아이패드가 현업에서도 가장 손쉽게 갖고 다닐 수 있는 컬러 모니터링 디바이스로서 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누구한테 컬러 작업한 거 보여줄 때 아이패드로 보여주는 편이 훨씬 좋더라고. 물론 그 중에서도 아이패드 프로의 레퍼런스 모드를 이용하면 조도가 낮은 환경만 잘 갖춰진다면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거고, 만약 이번에 OLED 패널이 탑재된다면 레퍼런스 모드에서 지금은 감마와 개멋 프로파일이 고정인데 납품하는 규격에 따라 감마와 개멋을 조절해서 확인할 수 있는 색재현 범위 확보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 나도 이번에 배워서. 저는 아이패드 프로는 이런 식으로 정말로 이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원하는 그 마지막 단계에서의 디테일한 요구치를 만족하는 유일한 기기로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이 연사 아이패드 프로 꼭 OLED를 달아주십시오. 자, 그리고 올봄 예상되는 세 번째 소식, 제일 기다리는 거죠. 맥 되겠습니다. 현재 M3 리뉴얼이 필요한 맥은요, 맥북 에어가 있죠. 이미 맥북 프로 14, 16인치 그리고 아이맥 24인치까지 M3로 전환됐습니다. 마지막 남은 맥북 에어 역시 올봄 이벤트에 함께 공개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맥북 에어는요, 그냥 이번에도 맥북 에어입니다. M3가 탑재되면서 갑자기 뭐 맥북 에어가 프로를 위협하고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전무하죠. 그냥 애플 실리콘의 새로운 업데이트가 될 때마다 있었던 그 업데이트가 맥북 에어에 있다는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펜리스 랩탑 중에서 이 정도의 성능을 내줄 수 있는 랩탑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맥북 에어가 필요했던 분들이라면 이번 봄 이후에 M3 버전을 구입하는 편이 좋겠다는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도 최고의 관심사는 바로 비전 프로 빠밤! 다음 애플 영상에서는 비전 프로 꼭 소개할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이벤트 끝나고 또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추가 영상 만들어 볼게요. 지금까지 신동댕동 신동이었습니다. 안녕. S 났어? 맞지? 나도 나 왜 M이야 했는데 그러고 보면 미국에 진짜 큰 사람들이 많나 보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너도 M 나오더라고. 그래서 M이 맞나?